한국은 시리아의 예상을 깨고 쓰리백을 들고 나와 수비적으로 임하면서 안정적인 경기를 운영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고 한국 선수 한 명이 드리블을 시작하자 우리는 그를 어떻게 막아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변칙적인 왼발 드리블은 정말 위협적이었다. 일부 팬들은 한국의 어린 선수들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것 같다고 감탄을 금하지 못하면서 특히 공간을 보는 눈이 탁월한데 이번에 우승을 기대해도 될 것 같다는 기대감을 드러내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20세 이하 연령별 대표팀이 미친 대 활약, 더 스포츠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창원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U20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은 14일 오후 4시 중국 선전의 룽화 문화체육센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AFC U20 아시안컵 조별리그 D조 1차전에서 시리아와 맞붙었습니다. 한국이 속한 예선 D조는 이번 대회에서 가장 강력한 두 팀이 한 조에 속해 있어 죽음의 조라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속한 D조에는 일본, 시리아, 태국이 속해 있는데 시리아는 중동의 복병이자 강호로 불리우고 있고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는 최고의 축구 강국이다. 일본은 아시아 전체를 통틀어 한국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팀이어서 예전부터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한국에는 브라이튼으로 이적이 결정된 윤도영이 이번 경기에 나서며 대다수의 선수들이 프로팀에서 뛰고 있어 경기력 면에서는 시리아에 객관적으로 앞서기는 하지만 우승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한국팀은 컨디션을 8강 이상으로 맞추고 있어 첫 경기에서 반드시 승점 3점을 가져오며 초반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해야 토너먼트에서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U20 대표팀은 16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데요. 한국은 이 대회에서 12차례나 우승했으나 2012년 이라크 대회 뒤로는 우승 트로피와 연을 맺지 못해 16년 만에 우승컵에 도전하는 상황입니다. U20 아시안컵은 2025년 9월에 열리는 U20 연령별 월드컵 대회 예선을 겸하기도 하는데요.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4강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첫 경기인 시리아를 잡아 승점 3점을 가져와야 이후 일정이 원활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대한민국은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는데요. 최전방에 하정우가 원톱을 구성했고 백민규, 김태원, 윤도영이 2선에 위치했습니다. 손승민과 성신이 허리에서 공수를 조율했고 수비는 김서진, 조현우, 신민아, 배현서가 구축했고 골문은 박상영이 지켰는데요. 이 포메이션을 본 몇몇 전문가들은 시리아를 상대로 뒤에 쓰리백을 구성한 것은 다소 의외지만 이창원 감독이 안정적인 수비를 위주로 후방에서부터 경기를 풀어나가겠다는 구상이라고 말하면서 빠른 시간에 선제골을 기록하고 우리 흐름대로 경기를 끌어오는 것이 승부의 관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대한민국은 후방에 쓰리백을 구성하고 있지만 선수들이 많이 뛰면서 중앙에 부족한 미드필더의 숫자를 순간적으로 채워주며 오히려 시리아를 밀어붙이기 시작했는데요. 전반 8분경 한국은 시리아의 문전 혼전 상황에서 송승민의 패스를 받은 성신이 오른발로 슈팅, 상대 골망을 그대로 갈라버리면서 초반에 승기를 잡습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은 어린 선수들이 문전에서 아주 침착하게 볼을 돌리는 것이 아주 인상적이라고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슈팅을 하는데 마치 패스하듯이 구석으로 찬 것을 보면 한국의 문전 앞 골 결정력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것이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축구 팬들은 공을 문전으로 던지는 스로잉 공격이 매우 긴 것 역시 이번 대회에서 한국의 큰 공격 옵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 문전에서 공을 잡고 잘 버티면서도 침착하게 뒤로 공을 내주는 것, 그리고 이어서 좁은 공간에서 슈팅 동작을 크게 가져가지 않고 논스톱으로 골대 구석을 보고 차는 것은 이날 경기에서 아주 명장면으로 꼽을만 하다고 감탄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초반 승기를 잡고 시리아를 몰아붙이기 시작했는데요. 시리아는 불의의 일격을 당하자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며 동점골을 넣으려고 한국을 압박해보지만 한국은 여유롭게 시리아를 상대하면서 볼 소유권을 내주지 않는 인상적인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팬들은 선제골을 넣었지만 경기를 결정짓는 추가골이 빠른 시간 안에 터져줘야 시리아의 추격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절대 틈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국제대회에서 특히 어린 선수들 간의 경기에서는 한순간의 실수로 흐름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감독이나 코치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도록 선수들을 더욱 더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손에 땀을 쥐며 경기를 시청했습니다. 이런 팬들의 염원을 알기라도 하듯 전반 22분경 한국은 상대 페널티 박스 앞에서 공을 잡아 왼쪽으로 침투하는 백민규에게 패스를 내주고 이것을 그대로 슈팅, 추가골을 이어가며 중동의 강호 시리아를 어린애 다루듯 가지고 놀아
경기를 지켜본 많은 팬들의 감탄사를 자아내게 했는데요. 일부 팬들은 백민규의 첫 터치를 받느냐고 흥분하면서 오른발로 잡아놓고 왼발로 슈팅을 하는데 백민규는 원래 오른발이 주발이지만 왼발로 잘 쓰는 편이긴 하다. 손흥민 이후 양발을 저렇게 잘 쓰는 어린 선수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한국 축구의 미래가 밝다는 것이라며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또 다른 팬들은 중앙에서 공을 잡고 치고 들어오며 상대 수비 4명을 몰고 다니며 드리블을 한 윤도영의 플레이가 인상적이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성심의 패스는 상대 수비 6명을 벗겨내는데 시리아 선수들이 당황해 백민규를 완전히 놓쳤다. 어린 나이지만 정말 놀라운 플레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주도권을 놓치지 않았고 점수 차이를 유지하면서 전반전을 마쳤는데요. 대한민국은 후반전도 몰아쳤지만 전열을 정비한 시리아의 공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틈틈이 기회를 엿보면서 추격골을 노려 결국 후반 14분경 시리아에게 추격골을 허용하고 마는데요. 시리아는 아나스 알타한의 패스를 알란드 압디가 득점으로 마무리하면서 추격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팬들은 프리킥 찬스에서 저렇게 내준 공을 먼 거리에서 저렇게 차다니 시리아가 왜 중동의 복병이라고 불리는지 알만하다고 말하면서 상대팀이지만 잘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매너 좋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상대에게 추격골을 허용하면서 급격하게 흔들리며 여러 차례 위기 상황을 맞이했지 합니다만 한국 대표팀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윤도영이 이 흐름을 뒤바꾸기 시작했는데요. 후반 27분경 윤도영은 상대 페널티 박스 중앙에서 공을 몰고 들어가다 왼발로 슈팅했지만 아쉽게 상대 골키퍼 정면으로 가고 맙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팬들은 윤도영의 왼발 드리블을 봤느냐고 감탄하면서 비록 골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상대 수비수들이 윤도영을 어찌할 줄 몰라 그냥 멍하니 보기만 하는 장면은 윤도영이 왜 EPL 1부 리그로 직행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리아는 막판 총공세를 이어가며 대한민국의 문전을 두드렸지만 이창원 감독은 수비수들을 교체하면서 잠그기에 들어갔고 결국 한국은 공세가 이어졌지만 대한민국은 추가 실점을 허용하지 않으며 경기를 2대1로 마무리,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며 귀중한 승점 3점을 획득했습니다. 경기를 지켜본 많은 축구 팬들은 윤도영이 너무 많이 뛰다 보니 후반전에 체력이 갈리는 느낌이 좀 들었다고 말하면서 군계 일학이라고 할 만할 정도의 드리블 실력으로 시리아를 농락하는 장면에서 상대 수비수들이 언제 침대 축구를 펼칠지 타이밍을 잡을 수 없는 장면은 정말 통쾌했다고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 역시 전반전은 나무랄 데가 없을 정도로 훌륭한 경기를 펼쳤지만 후반전은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이 보인다고 평가하면서 토너먼트 대회에서 우승을 바라보는 팀들은 보통 토너먼트에 초점을 맞추고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첫 경기를 아주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다. 전반전의 경기력을 유지하는 것이 이번 대회의 관건이라고 말해 많은 팬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구독 및 멤버십 가입은 매일 더 나은 영상 제작 열정을 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더 스포츠였습니다.